우리 따따딴 용사마죠. 어, 따따따딴 딴 따따딴 하라라라라라 이거죠. 마이도아리 겨울 연가로 배용준 씨, 용사마가 일본에서 데이트를 쳤죠. 그게 2003년도입니다. 데이트를 치고 배용준 씨가 일본에서 상당히 인지도, 한류 열풍을 끌어옵니다. 여러분, 겨울 연가, 일본어 이름 후유노 소나타. 소나타. 후유노 소나타가 겨울 연가의 일본 드라마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광고하는 차 이름이 뭐죠? 현대 소나타. 데뷔. 10년 동안 15,000대를 현대가 팔았는데, 자 여러분, 10년 동안 15,000대라면은 1년 약 1,500대입니다. 1년 동안 약 1,500대. 1년 동안 수입차 메이커가 어느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에 1,500대를 팔아가지고 판매 그 딜러라든지 현지 애프터 서비스라든지 그게 유지가 될까요? 한 1년에 1,500대. 한 달로 치면은 몇 대냐? 한 달에 120대 조금 넘겠네. 130대, 120대 정도 되겠네요. 용사마도 광고했는데. 용사마가 광고를 했는데, 예. 힘들죠. 현대차의 페인,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각종 경제 전문가, 그 다음에 각종 차량 블로거, 각종 뭐 정말 대단한 경제 연구소, 그 다음에 일본의 각자 경제 연구소마다 별의별 견해가 다 나와요. 현대가 실패한 이유 많이 있죠. 그 뭐 보면은 한국이라서 실패했다.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이 없었다. 뭐 그 다음에 뭐 차가 너무 크다. 뭐 그것도 해가지고 별의별 다 나옵니다. 아무 실패한 이유를 우리가 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에서. 맞습니다. 그게 다 원인이 돼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글로벌 그 시장에서 여러분 있잖아요. 베스트 5 안에 듭니다.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엘리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 임금 얼마 센데, 사무직이라든지 마케팅. 그 사람들이 모르고 그랬을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웬만한 전문가보다 자동차 회사에서 그 안에서 하는 사람들이 더 전문가예요. 시장 조사도 다 할 거고, 다 여러 가지를 할 겁니다. 그런데도 일본이라는 시장 자체가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당히 크거든요. 상당히 크거든. 이게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지만 소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본 기업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해외 시장에 막 들어오잖아요. 왜 들어옵니까? 내수 시장이 견고하면은 그 회사, 그렇죠. 그 회사가 내수 시장을 믿고 다른데 해외 시장 힘을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해외 시장의 가격을 낮추거나. 왜냐면 내수는 어차피 팔리잖아요. 내수는 가만히 좀 팔리거든. 지들이 뭘 안 해도 경쟁자가 없으면. 그러면은 해외 시장 개척할 때 해외 시장에 좀 더 힘을 줄 수가 있죠. 내수 시장을 어떻게 바탕으로 삼고. 일본 기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수 시장이 탄탄하니까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출 수가 있어요. 왜? 일본 사람들이 사주니까 한국 사람들도 한국 차 많이 사주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일본 차 많이 사줍니다. 일본에서 외국 브랜드가 고전을 많이 합니다. 이건 비단 현대뿐만이 아니죠. 포드도 없습니다, 여러분. 포드 철수했어요, 일본에서. 네, 미국. 포드 철수하고 피아트 클래슬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한국에 집중을 하고 일본은 한국 지부에서도 맡아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폭스바겐, BMW, 벤츠 이외의 메이저 자동차 회사는 일본에서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일본이란 나라에서. 왜? 일본 자동차 메이커가 물론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갖고 있는 건 마찬가지고 규제가 좀 다르죠. 네, 규제도 다르고 규격도 다르죠. 전 세계 다른 나라랑 많이 다른 그게 있잖아요. 뭐 경차. 일본 자동차 같은 경우는 경차고 외국 자동차 같은 경우는 경차 이 시장 같은 거를 공략을 못하게 되면 경차 이외 시장 공략이 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경차면 990cc인가 그 정도죠. 일본은 660cc입니다. 예, 그 이하가 경차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경차인 기아 모닝이라든지 그 친구는 일본 들어오면 컴팩트카예요. 세금이 더 붙어요. 경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일본에서 경차 시장을 해외 메이커가 진출하려면 돈을 얼마나 투자해야 되겠어? 660cc 차를 만들어야 돼. 그런 짓을 누가 해요? 이 경차라는 거의 영역에서 해외 브랜드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요. 일본에서는. 불가침 성역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경차가 많이 팔리는 나라입니다. 그럼 경차 이외의 것으로 해외 자동차 브랜드가 일본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경책 이외의 것을. 자, 그러면 해외 메이커가 어떻게 주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브랜드가 들어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아니면 일본 차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메이커가 들어와야 됩니다. 추미코, 일본에서 외제차, 가이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죠? 예? 부자. 박간에도 빠사트니까 부장가? 그거 중고차. 그 사실은 돈이 없는 사람도 우리처럼 돈이 없는 사람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외국차 타면 부자만 타는 거.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 감사합니다. 많이 크레딧 감사합니다. 해줄게요. 예. 맞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현대 일본차. 간단합니다. 왜냐? 현대가 일본에 들어와서 왜 그렇게 죽을 수 있냐면은 현대 가격이 일본 차보다는 동급되기엔 싼 편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보여줄 건데, 근데 여러분, 자, 일본에서 외제차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탄다는 게 일반적이에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수입차, 외제차. 왜? 세금 들어가고. 그런데 현대는요, 일본에서 외제차인데도 일본 차보다 싸요. 유일하게. 당시 진출했을 때. 외제차인데 일본 차보다 쌉니다. 그게 외제차예요. 일본, 우리가 볼 때. 이게 인식이란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외제차는 일본에서 필연적으로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필연적으로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제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많이 있죠. 나 거기서 한번 먹히죠, 이미지가. 그리고 정말 자동차 아무것도, 정말 자동차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이 왔을 때 여러분, 현대 로고가 뭐예요? 일본 사람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현대 로고가 뭡니까, 여러분? 현대 자동차 로고 어떻게 돼 있어요? 현대니까 H마크가 옆으로 삐딱하게 돼 있죠. H가 이렇게 돼 있죠. 화면 이렇게 돼 있죠. H가. 근데 일본에 똑같이 같은 H인데 똑바로 서 있는 브랜드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혼다가 혼다죠. 혼다. 예, 혼다. 삐딱한 혼다. 그 당시에 속칭 일본에서 간단합니다. 짭 혼다인 줄 알았어요. 짭 혼다. 그게 현대 이미지입니다. 본 적이 없거든. 본 적이 없어요. 관심도 가질 필요 없고. 맞잖아. 짭 혼다입니다. 수입차인데 짭 혼다예요. 사요? 일단 사실은 저는 죄송합니다만 오상이랑 만나기 전까지 현대 자동차 몰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처음에 봤을 때는 혼다? 진짜 그랬어요. 추미코가 응. 현대 보고 혼다라 했어요. 응. 혼다? 응? 혼다? 씁쓸하죠. 예. 그리고 이게 일본에서 한 번 화제가 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현대가 철수한 이유를 묻는 거를 2011년 동경 모터쇼 당시에 이제 컨퍼런스 부분에서 현대 부회장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하죠. 현대 부회장님이 느끼시기에 왜 일본에서 현대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현대자동차 당시 부회장이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현대자동차는 일본 차에 비해서 동급 차에 비해서 크기가 크다. 일본은 기계식 주차장이 많은 나라고 주차 공간이 협소한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동급 대비 크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리라든지 판매망에 대해서 일본 기업에 의해서 수입차가 불리한 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리한 면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대는 이제 실패를 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당시 그걸 듣고 일본 사람도 올라옵니다. 왜요? 폭스바겐, BMW, 벤츠는 큰데 잘 팔리거든요. 끝. 그거 맞아. 크잖아. 벤츠. 벤츠 크잖아. 맞아. BMW 시리즈가 크죠. 예, 파사트도 큽니다. 우리 차도 일반 기계식 주차장 안 돼요. 크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크다. 일본이란 나라는 차폭, 전폭이라는 걸 쓰죠. 차폭, 그 다음에 전고, 차의 높임, 그 다음에 차 길이, 전장이 상당히 주차할 때 중요합니다. 어디서요? 도시부에서요. 도시부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를 해봅시다. 시골은 그냥 주차 너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집 같으면 우리 뭐 촌동네니까 집 앞에 대충 대놓으면 돼요. 저기 주차장이거든. 근데 예. 도시부는 땅값이 비차니까 주차하기가 힘들어요. 주차할 공간이 잘 없습니다. 거기다 일본은 지하 주차장이 거의 없는 나라도 유명하죠. 왜? 지진 때문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뭐 해외 다른 사람들 많이 이제 착각한 게 있는데, 그렇죠. 일본에서 집을 빌릴 때 주차장비 따로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더라도 그 아파트에 딸려있는 주차장은 매달 돈을 내야 됩니다. 동경도심 내, 흔히 말하는 일반 도심 내 쪽에 제일 싼 게, 그렇죠 여러분, 3만 5천엔 3만엔 이상. 그 다음에 비싼 데는 6만엔 7만엔입니다. 한 달에 주차비가요. 진짜 도시부네. 자, 그럼 여기서 퀘스천. 한 달에 적어도 30만원 이상 주차비를 내야 돼요. 동경 도심에 있으려면. 한 달에 30만원 이상 주차비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일본 차보다 싼 외제차를 살 이유가 있습니까? 한 달에 30만원 이상의 주차비를 내는 사람들이 그 정도 주차비 내려면은 일본 차보다 싼 외제차를 살 필요 자체가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타겟이 어디로 갑니까? 지방으로 가죠. 차 폭이 넓어서 주차비에 들어가지 않는다.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죠. 전혀 상관이 없죠. 왜냐면 도심이 아니면은 기계 주차라는 게 없거든요, 일본은. 왜? 지방은 땅이나 먹으니까. 일본이라는 나라. 대신 도심부, 주차비가 비싼 곳일수록 차 폭이 중요해집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주차비 요인.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 폭이 넓어서 안 팔린다. 그렇지 않아요. 차 폭이 넓어도 어떻게? 주차를 하고 살 사람들은 차에 돈을 투자를 합니다. 현대가 고급 이미지를 들고 왔느냐?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외에서도 많이 팔리고 리즈너블한 가격대 성능비에 해외 차를 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게 큰 문제가 있죠. 성능 스펙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가격 뭐 나쁘지 않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소나타랑 당시 XG 그랜저 연비가 캠리 어코드보다 연비가 좋느냐? 좋지 않습니다. 연비가 경쟁차인 캠리랑 어코드에 비해서 일본 내에서도 연비가 떨어집니다. 일단 거기서 하나 마이너스가 가죠. 그 다음에 차 폭이 크다 보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이 되겠죠. 도시부 사람들일 경우에는. 그럼 도시부 사람들은 선택에 하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일본 자동차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요? 대한민국과는 다른 일본에 어떤 게 있다 그랬죠, 여러분? 차검 문화가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문화예요. 신차는 차를 출고하고는 3년 이후, 그 이후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자동차 검사에 드는 비용이 약,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외제차의 경우에는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한 번에. 예. 100만 원 들어요. 진짜. 일본 차는 쌉니다. 외제차에 비하면. 차검 비용도 비싸요. 유지를 하려면은. 뭐 현대는 BMW, 벤츠, 폭스바겐이랑 비슷하게 자동차 검사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이란 나라는 중량제, 그 다음에 세금, 자동차 세금을 자동차 무게,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배기량으로 세금을 뗍니다. 소나타 당시에 저 비슷한 가격에 2500cc, 그랜저 3000cc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에서 일본 차들이 2000cc 넘는 차를 웬만하면 내지 않아요. 세금이 너무 세요. 그래서 일본의 대부분 차는 1999cc, 1998, 1499cc로 많이 냅니다. 2000cc 넘어가면 세금이 펄쩍 뛰고, 2500cc 넘어가면 세금이 펄쩍 뛰고, 3000cc 넘어가면 세금이 미친 듯이 뛰어요. 일본은 큰 배기량 차를 사는 데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현대는 그걸 무시하고 들어왔어요.
소나타가 차값은 싼데 2500cc야 여러분. 세금을 누가 내요? 오너가 냅니다. 무게 무지하게 무거워요. 배기랑 크면 엔진이 크잖아. 무거워요. 중량제도 동급 대비 다른 차보다 많이 냅니다. 그런데 일본 차보다 싸니까 세금은 많이 내고 정비하는데 돈은 많이 드는데 일본 차랑 가격이 비슷한 외제차니까 사주세요라고 하면 니들은 사요? 저는 안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자동차 세는 더 들어가지 동급 대비. 차는 싸. 근데 러닝 코스트랑 있잖아요. 이니셜 코스트랑 러닝 코스트랑 있잖아요. 팔릴 수가 없는 거. 이거는 객관적으로 봐서 한국 브랜드고 나발이고 다 떠나요. 이게 뭐 어느 나라 브랜드든지 미국이라 상관없어요. 팔릴 수가 없어요. 메리트가 없거든. 자동차 살 때 가격만 좀 사면 뭐해? 1년 후면 돈을 더 내야 되는데 세금. 그럴 바에 자동차 세금도 싸고 자동차 검사 들어갈 때 세금 싸고 이미 일본에서 레퍼런스 보증된 어코드 캠리를 사겠지 차라리. 아니면은 내가 과시를 하고 싶으면 벤츠를 사고 BMW 사겠죠. 그리고 현대도 외국차잖아요. 외제차잖아요. 외제차잖아요. 그 자동차 검사 음. 할 때 할 수 있는 가게도 적잖아. 그렇죠, 여러분. 아까 말하는 제가 말씀드린 일본 자동차 검사제도 일반적으로 딜러가 많이 합니다. 일본 차 같은 경우 해외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외제차 수입차는 있잖아요. 일본 차 딜러에 가면 안 해줍니다. 못 해요. 왜? 못 읽거든. 있잖아 컴퓨터 같은 것도 차량 검사가 잘 안 돼요. 거부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동네에 있는 자동차 검사 센터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그 싸게 해주는데 그거. 싸게 해줍니다. 그런 데 가면. 근데 외제차는 안 받아요. 왜?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 아니 그 외제차니까 부품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큽니다. 일본에서. 응. 외제차네요. 아 저희가 부품이 없어가지고 응. 부품 그거 뭐냐 저희가 주문해가지고 받는데 시간 오래 걸려가지고 왜? 외제차 그거 할 바에 모르는 거 어떤 이슈 같은 거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그거 할 바에 일본차 2대 더 하거든요. 같은 시간에. 그리고 그런데 되는 데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여러분 외제차는 추가 요금을 더 받습니다. 오늘 이 현대자동차 얘기를 하면서 결론이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원인입니다. 차폭, 시장 연구 안 했다. 브랜드 이미지 연구 안 했다. 용사말을 너무 믿었다. 그거 그럴 수도 있지. 일본 사람들 너무 모른다. 맞지. 배짱 장사했다. 그것도 맞지. 애프터 서비스 부족하면 늘려야 되는데 그거 부족해서 그 뭐냐 실패했다고 그 현대 톱이 인정을 했다. 그것도 문제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 시장 자체가 그렇게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면은 일본은 성공을 할 거야.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특이한 나라잖아.